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모디파이어로요, 스태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새로운 패키지에서 시작을 할게요. 섹션 02번이고요. 스태틱 모디파이어라고 쓰겠습니다. 자, EX0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자, 클래스 이름은 static field underbar 1이라고 하겠습니다. static field underbar 1.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뭐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위에다가 external 클래스, 외부 클래스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A를 하나 선언할 거고요. 자, 필드를 두 개만 만들 겁니다. 하나는 M은 3이라고 쓸 거고요. 이번에는 static이라고 쓸 거고 int n은 5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거는 똑같은 필드예요. 이것도 필드고 이것도 필드인데 필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멤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A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여기 지금 n이라고 하는 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static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static modifier라고 불러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은 걸 가지고요, 인스턴스 필드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스태틱이 붙어져 있는 걸 가지고요, 스태틱 필드라고도 부르고, 스태틱 필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국말로 정적 필드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정적이라고 쓸까요? 정적 필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스태틱은 정적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니까 제가 정적 필드, 정적 메서드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스태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 필드와 정적 필드, 다시 말해서 스태틱 필드가 각각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는 A 클래스가 있을 때 각각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1번 인스턴스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스턴스 필드 활용 방법. 자, 여러분들 필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었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필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값을 대입하거나 값을 있는 걸 필드를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걸 메서드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드, 인스턴스 필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 필드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을 읽거나 이 값에다가 다른 값을 집어넣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스턴스 필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객체 생성 먼저 해야 된다고요. 객체 생성 못하면, 객체 생성을 하지 않으면 인스턴스 필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A1은 UA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필드는 A1.M 이라고 해볼게요. 출력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스턴스 필드 활용 방법은 딸랑 한 개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객체 생성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항상 객체 생성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항상 객체 생성을 한 후 사용 가능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항상 객체 생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static 필드, 다시 말해서 정적 필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 static이죠. 필드 활용 방법. 자, 그러면 정적 필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샵 1입니다. 자, 방법 1은 뭐냐면요, 객체 생성 없이 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객체 생성 없이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바로 활용이라고 할까요? 바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게 스태틱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징이에요. 장점이라기보다 특징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객체 생성 나 안 했죠? 근데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A라고 하는 클래스에다 바로 점 찍으면 이 중에서 스태틱은 보여요. 다시 말해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스태틱 영역이라고 하는 거, 클래스 영역이라고 하는 게 같은 공간 있잖아요. 그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건데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안에 실제로 스태틱 영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기 A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 존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A.N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 2는요, 저기 있는 인스턴스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인스턴스 필드랑 똑같이 객체 생성 후 활용입니다.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자,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메모리를 보시게 되면 A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
그 M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객체가 만들어지죠. 객체에 여기 지금 M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필드랑 N이라고 하는 정책 필드가 다 모두 다 있는데 차이점은 인스턴스 필드는 여기에 저장 공간이 있고 N이라고 하는 정책 필드는 저장 공간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로 객체 내부에서는 M과 N이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객체 생성한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A2는 UA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자, system.out.println하고 A2. n이죠. n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는 5가 나오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럼 첫 번째 건 3이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5. 여기도 5가 나오죠. 직접 접근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접근하든 객체를 만들어 접근하든. 자, 다만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가능한 지향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능한 지향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요. 이렇게 보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접근정자 이렇게 클래스로 바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건 n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틱이구나. 내가 이걸 보자마자 이건 스태틱 변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이름은 static field 2라고 만들게요. 자, new class. 자, 서브 패키지는 EX02번이라고 만들 거고요. 자, static field 언더바 E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아볼 게 뭐냐면 static field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유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static 필드의 공유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그 스태틱 필드는 공유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객체마다 동일한 값을 가진다. 이런 걸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메모리, 이론 시간에 배우셨던 메모리만 잘 이해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라고 선언할 거고요. 자, 똑같이 앞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짜겠습니다. 그 다음에 static N은 5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트가 빠졌네요. static int n은 5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A라고 하는 클래스한테는 인스턴스 필드가 하나가 있고요. 자, 인스턴스 필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적 필드. 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static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필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지금서부터 이제 공유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자, 메인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객체를 두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A1은 UA 하나 만들었죠? AA2는 UA. 자, 이렇게 객체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럼 A1과 A2라고 하는 객체가 흰 메모리에 두 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값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A1.m에다가는 5를 집어넣어 볼 거고요. A1.m에다가는 6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의 2.m에다가는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인스턴스 필드에다가 값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인스턴스 필드에다가. 그러면 이 인스턴스 필드에다 각각 두 개의 객체는 별도로 떨어져 있을 테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흰 메모리라고 한다면 이게 A1이 가리키고 있는 놈, 이게 A2가 가리키고 있는 놈이라고 쳤을 때 인스턴스 필드는 M이잖아요. 여기도 M이 있을 거고 여기도 M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각각의 M은 각각의 저장 공간을 여기에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놈한테는 5를 집어넣고 두 번째 놈한테는 6을 집어넣었으니까 각각의 객체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a1.m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a2.m도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럼 내가 아까 집어넣은 결과가 그대로 나오겠죠. 여기 5가 나올 거고요. 여기 6이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5와 6이 나오는 거 알죠? 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이거는 지금 인스턴스 필드입니다. 인스턴스 필드예요. 여기서 쓸게요. 인스턴스 필드. 자, 그럼 이제는 스태틱 필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필드 같은 경우에는 공유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적 필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a1.n은 7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a2.n은 8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거랑 지금 똑같은 형태죠. a1.n과 a2.m에다가 5와 6을 집어넣는 경우랑 이번엔 n이라고 하는 스태틱 필드에다가만 집어넣었다는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a1.n이라고 하는 것과 a2.n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답이 뭐가 나올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자, 흰 메모리가 있을 때 흰 메모리에 객체가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개 N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공간 저장 공간 여기 없다 그랬었죠. A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 여기 저장 공간이 하나 딸랑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A1.N이라고 하는 것이 7이면 이 A1.A1이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에 가서 N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소리냐면 7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은요, A2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N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거기다가 8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벌써 저장 공간은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8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그 와중에 A1.N, A1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N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읽으면 여전히 8로 바뀌었을 거고 두 번째 것도 당연히 8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객체마다 동일한 값을, 동일한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론 시간에 메모리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 필드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공식적인 방법은, 더 권장하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사용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A.N에다가 9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는 놈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출력을 하게 되면 이번엔 다 뭐로 바뀌었을까요? 역시 다 9로 바뀌었겠죠. 어차피 모든 객체가 공유를 하나, 내가 직접 A.N 클래스로 직접 접근을 하나, 어차피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공간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실행하게 되면 568899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태틱 필드는 알아보셨으니까요. 스태틱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라고 이름을 짓게요. 스태틱 메서드. 자,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는 일반 메서드로 void ABC가 하나가 있고, 스태틱 메서드로 BCD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메서드 안에서는 그냥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출력만 할 거고요. 인스턴스 메서드. 자, 마찬가지로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는 스태틱 메서드라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스턴스 메서드고요. 스태틱 메서드고요. 정적 메서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턴스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법이랑 스태틱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스턴스 메서드 활용 방법입니다. 자, 반드시 객체 생성해야 된다 그랬었죠? 객체 생성 후 사용 가능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객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객체 뱃속에만 들어가 있는 게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자, 그래서 A1은 new A 앞에 거랑 똑같이 시작해요. 이렇게 객체를 만든 다음에 A1.abc. 자, 메서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후에만이라고 쓸까요? 이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정적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메서드 활용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방법이 또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1입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하여 사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내부에 들어간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필드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A라고 하는 것에다 클래스죠. 클래스 이름에다 바로 점 찍어 볼게요. 점 찍으면 뭐가 보여요? BCD라고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BCD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클래스 내부에 있는 것들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BCD 호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로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출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방법 2도 있죠. 방법 2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 메서드처럼 객체 생성 후에도 사용 가능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메서드와 동일한 거죠. 그러면 A2는 new A.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A2. BCD. 자, 이렇게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지향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또 쓸게요. 가능한 지양입니다. 가능한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경고가 뜨죠. 여기는 스태틱 메서드인데 너 지금 객체 만들어갖고 썼네? 가능한 이렇게 쓰지 마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지금 띄운 상태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BCD는 이렇게도 호출은 가능하고, 그러면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스태틱 필드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그거랑 더불어서 지금 스태틱 메서드를 하고 있는데, 스태틱 필드 코드랑요, 이게 스태틱 필드를 설명했을 때 사용했던 코드입니다. 자, 이거랑 스태틱 메서드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코드가 지금 완벽하게 동일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태틱 필드든 스태틱 메서드든 내내 스태틱의 성질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담으로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 바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도 바로 호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 안에는 스태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객체 생성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서드에서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땐 반드시 스태틱만 호출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만약에 스태틱 필드를 같이 써볼게요. 자, 스태틱 int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int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플러스 a. 자, 이건 가능합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틱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태틱 a라고 하는 것도 객체 안 만들고 바로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자, 반면에 내가 여기다가 b라고 쓰게 되면요, 이 b라고 하는 놈은 사용이 불가능하죠. 얘는 인스턴스 필드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어야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용 가능한 놈들로만 구성된 게 스태틱인데, 거기에 객체를 만들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놈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는 얘는 객체를 만들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외우더라고 했었습니다. 스태틱 안에는 뭐만 올 수 있다? 스태틱인 것들만 올 수 있다. 그게 필드든 메서드든 간에요.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시고 이제 스태틱에 대한 마지막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제입니다. 클래스 추가하시고요. EX04번입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요, static initial block이라고 할게요. static initial block.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정적 초기화 블럭이라고 합니다. 정적 초기화 블럭. 마찬가지로 static initial block, static 초기화 블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클래스를 먼저 구성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 A라고 하고요. 자, 인스턴스 필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tic int B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스턴스 필드랑 스태틱 필드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A 생성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A는 3이라고 초기화했습니다. 자, 인스턴스 필드를 초기화하는 시점은, 다시 인스턴스 필드 초기화는 생성자에서 일반적으로 수행.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스턴스라고 하는 놈은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었죠.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소리죠. 바꿔 얘기하면 어차피 내가 인스턴스 필드의 초기화는요,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할 거고, 객체 생성은 생성자로 할 거니까 생성자 안에다가 초기화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내가 이 A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초기화가 끝난 상태일 거란 말이죠.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사용하는 시점에는 이미 벌써 A는 3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인스턴스 필드의 초기화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스태틱이에요. 스태틱은 앞에서도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아도 이 B라고 하는 놈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B는 5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B는 5라고 초기화라고 한들 어차피 이 생성자를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B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5가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초기화가 안 될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놈을 초기화할 때, 스태틱 블럭을 초기화할 때는요, 생성자에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B는 O라고 만들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A 뱃속에 있는 B를 출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실행해볼까요? 실행시키면 0이 나와요. 5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생성자를 호출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스태틱 블럭을 스태틱이라고 하는 놈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법을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스태틱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필드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문법, 새롭게 제공하는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스태틱이라고 쓰고요. 그냥 중괄호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B는 5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스태틱이 초기화가 되는 위치입니다. 자, 스태틱 필드의 초기화는 자, 스태틱 블락 내에서 수행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스태틱 필드의 초기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클래스가 로딩될 때의 추가적인 일들을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스태틱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 수행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메모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놈은 클래스 영역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그럼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클래스 영역에 올라가면서 그때 뱃속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B라고 하는 놈이 자리 잡습니다. 자, 이때 바로 스태틱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 실행돼요. 바꿔 얘기하면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를 로딩할 때 자동으로 스태틱 블럭이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클래스 A가 올라갔죠, 여기에. 그리고 나서 자기 뱃속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스태틱 B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스태틱 블럭이 실행되니까 스태틱 블럭 O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땅 하고 5가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아까 0이 나왔는데 이제는 A라는 놈이 올라가면서 바로 B라고 하는 놈의 스태틱 블럭이 실행됐기 때문에 5로 B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 스태틱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냥 꼭 필드 초기화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클래스가 로딩될 때 하는 일들을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로딩되는 시점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여기다가 클래스 A가 로딩 되었습니다 라고 써볼게요. 내가 클래스 A가 로딩되는 시점을 알고 싶어요. 클래스 A라고 하는 놈이 로딩될 때 스태틱 블럭이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클래스가 로딩될 때 스태틱이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다 이런 걸 써주면 자, 보세요. 실행시켜 볼게요. 클래스가 로딩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스태틱 모디파이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번 동영상에서는 모디파이어의 두 번째인 스태틱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자바 제어자 중에서 두 가지 배우신 거예요. 앞에 동영상에서 억세스, 다시 말해서 접근 지정자를 배우셨고요. 두 번째에서 스태틱을 배우셨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접근 지정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절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